이번 호카이 사원은 앞선 3편의 에피소드에서 뿌려진 떡밥에 대한 실마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는 바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롤렉스의 주인이 로라였을 수 있다는 단서가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마야의 아버지와 아르망드 퀸을 살해한 범인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롤렉스의 주인이 로라였다는 근거는 앞선 영상에서 모두 설명했었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 중에는 로라가 본래 쉴드의 요원이었고 닉퓨리가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었냐 라는 내용을 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에오울의 장면을 그대로 재생해보면 팀에 합류했을 때 퓨리 국장님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쉴드의 기록에서도 지어주셨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어 그녀가 에이전트였다는 내용은 오로지 토니가 농담조로 던진 것뿐이었다는 점, 즉 그녀의 정체가 전직 에이전트였다는 점은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ut we were busy having no idea that you existed. Yeah, well, Fury helped me set this up when I joined. Kept it off Shield's files, like to keep it that way. Sorry, didn't call ahead. This is an agent of some kind. 또 이번 에피소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야의 아버지와 아르망드 퀸을 살해한 범인의 정체를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킹핀의 부하로 예상되고 있는 카지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슬론 요원회사의 회장이 바로 잭 듀케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Yep. He said that his boss, Jack Duquesne, never gives him a day off. Jack's CEO? He laundering money for the big guy? 이러한 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간 잭이 상당히 의심적인 언행을 보여주었고, 엘리너 또한 이러한 잭을 감싸는 듯한 언행을 보여주었지만, The secret to a good risotto is to agitate it, just enough. And then it's just down to patience and attention. I'm buying that sword. You don't have 300 grand. No, but I'll inherit it one day, won't I? What about the inheritance thing? How does that work? Kate, what are you wearing? 그렇다고 또 무언가를 대놓고 잘못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이쪽 업계에선 프로 중에 프로라고 할 수 있는 클린트마저 잭의 언행을 의심하고 있는 케이트에게 이해는 하겠지만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지 않냐, 잭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언급해 Acting. It's weird. I get it. But it's not exactly airtight. Right. Which is why we need more evidence. 개인적으로도 잭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알고 보면 잭도 엘리너에게 속고 있었다는 식의 전개가 그려질 것을 예상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로닌의 복장과 블레이드가 그렇게 복제하기 쉬운 것이었다면 클린트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악착같이 찾아 헤매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잭 또한 킹핀의 부하 중 하나였다는 점이나, 원작 코믹스의 킹핀은 본인이 마야의 아버지를 살해했지만 이를 데어데블이 죽였다고 속여 마야로 하여금 데어데블을 상대하게 했던 적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마야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검의 일가견이 있는 킹핀의 부하인 잭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잭이 이처럼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살인까지 저질러왔다면 그 유산을 노리고 삼촌까지 살해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킹핀이 마야의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원작에선 마야의 복수심이 데어데블에게 향했던 것처럼 해당 시리즈에선 그 복수심이 로닌에게 향하게 하여 그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엔드게임 당시 클린트가 그 정체성을 내려놓게 되면서 마야는 그간 그 복수심이 향할 곳을 잃었던 것이고, 로닌 수트를 입고 등장한 케이트로 인해 그 복수심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추측에 있어 혼선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클린트의 해당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 Acting. It's weird. I get it. But it's not exactly airtight. Right. Which is why we need more evidence. 바로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본래 부메랑 에로우 또한 원작에선 케이트가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해당 시리즈에선 오히려 클린트가 그 효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Why would I ever want to use a boomerang arrow? Because they come back. 까마득한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린트가 신입 중의 신입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트보다 여러 방면에서 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마야가 카즈에게 클린트의 뒷조사를 명령했던 것처럼 그녀의 집에는 클린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클린트와 함께 뉴욕을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로라의 정보까지 입수한 것을 보면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숍 보안회사의 클라이언트로 등록되어 있는 카지가 이를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킹핀이 비숍 보안 회사를 통해 프라이빗 데이터를 입수하고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또 이번 에피소드에는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 모이라 브랜든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케이트가 하필 로닌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클린트에게 있어 로닌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옐레나의 얼굴을 본 클린트가 단순히 블랙위도우 암살자라고만 표현한 것을 보면 클린트가 옐레나와 나타샤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앞선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옐레나가 야시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원작 코믹스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모습이었음을, 케이트가 입고 있는 라이카라고 적힌 티셔츠는 원작 코믹스의 것과 동일한 것이고, 위도우 스바이트의 불빛 덕분에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문양 또한 원작 코믹스의 마야가 입고 있는 유니폼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도 있었고요. 참고로 얼마 전 케빈 파이기는 찰리 콕스의 데어데블이 MCU에 합류하게 될 것임을 컨펌했고, 실제로 노웨이 홈에는 데어데블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는 점, 또 개인적으로도 호카이 에피소드 1, 2화가 첫 주에 방영된 것이 5화에 등장할 예정인 킹핀의 등장과 5화가 끝난 직후 개봉할 예정인 노웨이 홈의 시기를 맞추기 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다음 주에는 킹핀과 데어데블의 등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다음 주에 공개될 노웨이 홈과 호카이 에피소드 5화의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